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자 지역 유통업계도 다양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복 70주년 기획 항일의 흔적. 오늘은 일본 경찰에 5번이나 잡혀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항일 의지를 꺾지 않았던 몽제 이원식을 재조명합니다. 유가 급락 탓에 업체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수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를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것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서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고철이나 종이는 가져가는데 플라스틱만 유독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플라스틱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곳에 커다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포대에 든 것은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1200여 세대 단지 곳곳에서 이 같은 포대 더미가 쉽게 발견됩니다. 재활용 업체가 보름 가까이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래 쌓여도 불편한 건데 보기가 싫지 뭐예요. 그러고 저기 하루에 저기 밑자리석 모인다고. 그러면 안 되게 한 달마다 예쁘고 산더미 많아야 되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플라스틱과 페트병이 담긴 마대자루가 계속 방치되다 보니 제 키보다 높은 2m가량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파지나 고철 등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유독 플라스틱, 페트병만 남았습니다. 오던데 그리고부터는 며칠 안 보이시더라고요, 차가. 그래가 계속 살리고 이거니까 너무 막 부지런하게 하고 냄새나고 좀 안 좋아요. 최근 유가가 급락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의 제값을 받지 못하자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하길 꺼리는 겁니다. 유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재활용 품들이 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개인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구청은 계약을 맺은 업체를 보내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몇몇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생겨보면 저희들도 문제가 저희들도 대형업체가 매일 오늘 아파트 한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아파트 중간에 탁 생겨버리면 일정을 또 조율하기가 힘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별로 없어 아파트 안 재활용 쓰레기는 당분간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5번이나 잡혀가 고문을 받으면서도 항일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잊혀진 항일 투사가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민족주의 사회운동가 몽제 이원식 선생을 재조명합니다. 김초로 기자입니다. 경산에 사는 이광달 씨는 방 하나를 선친 이원식 선생의 기념관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선친이 감옥살이를 할 때 휴지와 보리죽으로 만들었다는 흉상과 각종 인물상들이 빼곡합니다. 금고안에 고이 보관해온 자료들은 주로 옥중에서 작성한 것들로 아주 꼼꼼하게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민중을 위한 무엇을 그 계몽운동 이것을 해야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을 습득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여러 각도 면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몽제 이원식 선생은 항일운동을 하면서 5번 검거돼 2번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였지만 한의사이기도 했고 서지학자이자 장서가, 의학자, 평론가, 수학자로서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대에서 주사 병풍을 갖다가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원식 선생은 가짜라고 얘기를 판정을 내렸거든.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원식 선생 의견이 맞았거든요.
학계에서는 이원식 선생이 남긴 항일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오래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발간된 역사책에서도 그의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이원식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대구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 주도한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보훈수에 의해서 그 복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선열로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핵심에 있는 분들도 인정받는 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를 따지기 이전에 항일 투사들은 누구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들먹이고 좌익, 우익을 가르기보다 이제는 사실에 근거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항일운동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축하 행사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사흘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는 경북 대바겐 세일도 진행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시아버지서부터 남편, 아들까지 3대에 걸쳐 항일운동을 뒷바라지하고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그 후유증으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 여사의 일대기가 오페라로 만들어져 광복절에 공연됩니다. 오페라는 대한제국의 애국가와 올드랭사인 멜로디를 차용한 또 다른 애국가, 그리고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를 각 장별로 사용하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당당했던 삶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광복 70주년을 더욱 빛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페라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상주 퇴강성당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고 경술 국치일인 오는 29일에는 독립군가 부르기 합창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황금 연휴를 맞아 경북 대바겐 세일을 진행합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상주 경천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유교랜드와 온뜰의 피움 등 89곳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1,500개 지정식당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손님에게 음식값을 30% 할인하고 경주 엑스포공원의 공연도 대폭 할인됩니다. 내성천 외나무다리로 유명한 영주 무섬에서 음악축제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포항과 김천 등지에서도 다양한 축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시군은 연휴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와 민원 서비스 불편이 없도록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늘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인근에 높이 70m,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70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극기 테마 휴게소 운영, 태극기 무료로 나눠주기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삽살개재단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산에 있는 삽살개 육정연구소에 가로 30m, 세로 20m의 대형 삽살개 발도장 태극기를 설치했습니다. 삽살개재단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방한복용으로 100만 마리의 개가 희생된 것을 알리기 위해 대형 삽살개 발도장과 태극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광복절 대체 휴무를 도입하면서 내일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름용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사도 여는 등 광복절 연휴 손님몰이에 나섰습니다. 상품별로 최대 70% 할인 행사와 그 상품 70가지에 대해서 절반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광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일제히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는데
이런 행사에 나선 이유는 줄곧 꽁꽁 얼어붙어 있던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깨워보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 4분기 메르스 여파로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세월호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광복절 판촉전을 꺼내들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해외 송금 외국인 815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주고 1945년생 고객 815명에게 캐시백을 주는 등 금융권도 광복절 연계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1945년생 고객에게 1만 원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광복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는 달리 찬바람이 불고 있는 소비 심리가 광복절 마케팅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도지사 이름으로 감사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존 독립유공자 3명과 독립유공자 후손 400여 명, 독도에서 연 나라사랑 실천 결의대회에 참가한 광복둥이 독도 탐사대원 100명 등에게도 편지를 보내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220만여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받는 가운데 대구 12만 명, 경북 11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인 사람들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자 등은 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외버스는 앞유리가 깨져 있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채 운행하고 있어 기사들조차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운행을 앞둔 버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 앞유리에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쪽만 심하게 닳아 사포질을 한 것처럼 만질만질합니다. 이런 버스는 한두 대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기사들조차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다 다른 상태인데 교환을 할 시기가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회사에서도 이걸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회사에서는 자재 절감한다는데 비 온 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사들은 알면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근무해야 됩니다. 주로 국도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장거리를 고속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더욱 중요하지만 회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차가 뭐 유리 볼트해가지고 열 맞을 수도 있고 한번 저도 가다가고 그렇지. 고속버스 다른 거 다 그래요. 시외버스 기사들은 차량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미끄러운 날은 굉장히 차가 수막 현상과 같이 계속 미끄럼 현상으로 차가 서질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그 추돌 사고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교통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외버스는 위험을 안고 달립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앞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할머니를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정황 증거를 추가로 찾아냈지만 관심을 모았던 직접 증거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미궁에 빠졌던 범행 동기가 검찰에서 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사건 전날 화투패를 던지고 나와 사건 당일 오전까지 할머니들이 격분해 있을 정도로 큰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황 증거도 추가됐습니다. 박 할머니 지팡이 등 8군데 외에 박 할머니 주변 13곳에서 추가로 농약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됐습니다. 음독의 사이다가 사용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초기에 박 할머니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도 간접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마을 입구 CCTV와
사건 관계자들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직접 증거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박 할머니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할머니의 범행 동기나 직접적으로 그 농약을 찾는 시기라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티켓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과연 경찰보다도 수사가 더 진일보했느냐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건강이 점차 회복 중인 피해 할머니 3명을 상대로 추가 진술 조사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계속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민주평통 대구회의는 비열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린 많은 비 때문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신남 역사가 침수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쯤부터 2호선 신남역 환기실을 통해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지하철 진출입로는 물론 지하 3층 매표소까지 침수됐습니다. 지하 4층에 있는 승강장까지는 영향이 없어 지하철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도시철도 공사는 긴급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섬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섬유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더 낮아져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 섬유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수보다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인사에 따라 오는 20일자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이 경북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기고 준하경 부지사는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이다리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